자, 그러면은 본사 1 끝. 본사 두 번째. 예, 이제 금강산 이게 이제 끝났고 이제 동해 바다 여행 시작하십니다. 어우, 숨찬다. 할게요. 계속 이수할게요. 산중을 계속 보랴. 산중을 계속 보랴. 금강산 이제 그만 보자. 동해 바다로 가자꾸나. 공간 이동. 남여 완보하야. 자, 요 남여라는 시어가요. 아이고, 미안해요. 오타 났다. 남여입니다. 남녀가 아니라 남여입니다. 남여가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지붕 없는 가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마인데 지붕이 없는 거. 그 남여를 타고 완보 천천히 그 이동하면서 자, 어쨌든 간에 신분을 상징하는 소재로 남여가 나온 겁니다. 어디 올라가냐? 산영루라는 곳에 올라가니 여정입니다.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온갖 소리로 그 제조 우는 새들은 이별을 원망하는데, 자, 요 한 줄은 좀 강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조 표시해 놓을게요. 자, 표현법 자 가보겠습니다. 푸른 시냇물. 자, 여기 시각적 이미지 나왔고요. 온갖 소리로 운다 그랬으니까 예, 청각적인 이미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시냇물과 이 새들이 이별을 원망한다 그랬죠. 얘들 그 금강산에 있는 애들이야. 정철하고 야 가지마 나 너랑 더 있고 싶어 하고 이별을 원망하고 있대요. 첫 번째 일단 잡으셔야 될 게 의인법 가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별하기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따라서 화자인 정철이 느끼는 이별을 꺼리는 그 마음을 얘네들의 이입을 해서 표현한 거다. 감정이입이 나왔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강조할게요. 자, 이건 쌤이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자,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요. 이별하기를 싫어하는 주체는 저기 나온 시냇물이랑 새들이고, 얘들이 이별하기 싫어하는 대상이 화자, 정철이죠. 근데 우리 실제를 한번 생각하자고. 실제로 이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정철 자신이고, 앞에 나왔던 시냇물하고 새들하고 더 이상 이별하기 싫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했죠? 주체가 되는 말과 대상이 되는 말이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주객전도라 그럽니다. 주체와 객체, 대상이 바뀌어서 표현된 거 주객전도라 그럽니다. 표현법 문제 많이 나와요. 넘어갈게요. 자, 깃발을 떨치니 이제 바다로 이동하는데 아까 산 올라갈 때는 짐을 최소화시켰잖아. 아주 화려하게 바다로 떠납니다. 깃발까지 심지어 5가지 빛깔의 깃발을 딱 떨치면서 펼치면서 넘노는 듯 북과 나파를 섞어서 연주하니 악기까지 연주하면서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 음악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바다의 구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대요. 과장법 쓰인 거 잡아주고 넘어갑니다. 그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신선, 여기가 당연히 화자 정철 자신이 되겠죠. 참고로 자신을 신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신선사상. 아까 신선사상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풍류구나 잡자 그랬습니다. 자,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꽃 속으로 들어갔을 리는 없고요. 꽃화자 꽃 속으로 들어갔을 리는 없고 해당화라는 꽃이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백구야 흰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는가. 자, 날아가는 갈매기한테 야 가지마 나 네 친구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사람 취급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쓰인 거 잡으시고요. 여기 뭐뭐 하는 가 서리적인 표현 쓰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미안, 다시 여기다 쓸게. 서리적인 표현 쓰인 거 확인했습니다. 포인트 잡으셔야 될 거 자연과 친구가 되어서 더 많은 정을 나누고 싶어 하고 있죠. 한자성어 무라 일체 정도는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낭구를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올라가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정은 교과서에 따라 수업하시는 학교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금난골도 여정이라고 수업하시는 쌤들이 계세요. 뭐가 맞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쌤 프린트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계속 할게요. 자, 총석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갔답니다. 요건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절벽, 이 총석정이요, 요렇게 해안 지형에 있는 그 해안 정자래요. 해안가에 있는 이런 정자인데, 요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바다 위에, 내가 그림 잘 못 그려, 이해 좀 해줘. 바다 위에 요렇게 해가지고 4개의 기둥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대요. 그 주상절리라 그러죠. 그 마그마가 아주 급격하게 식으면서 계단 모양의 형태를 보이는 그 다각형 구조 보이는 그거 주상절리. 이 하필이면 4개가 기둥처럼 솟아 있어가지고 사선봉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해안 지형입니다. 자, 아무튼 총석정에 올라가서 저 사선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철이 넘어갑니다. 배곡로의 남은 기둥이 다만 넷이 서 있구나. 자, 배곡로는 또 뭐냐?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천상계의 궁궐의 이름이 배곡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이렇게 보인 거야. 배곡로에 이렇게 해서 궁궐이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지붕 뚜껑 딱 날아가고 기둥만 4개 남아있다는 얘기야. 이게 사선봉이 그렇게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비유법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은유법 가시면 되겠죠? 아무튼 건물 기둥 같은 거야. 공수, 장인의 솜씨인가?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마치 장인이 귀신의 도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아름다운 사선봉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구나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구태여 6명은 아까 다각형이라 그랬죠. 다각형의 주상절이라 그랬죠. 6개의 명은 무엇을 본떴던가? 마찬가지 풍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고성은 저만치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다음 여정지입니다. 자, 여기도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3일포, 지금으로 따지면은 해수욕장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참고로 이 3일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변이 있으면,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변이 있으면 근처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 절벽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왜 하필 3일포냐? 그 참고 표시하고 적을게. 참고 표시하고 적을 건데, 신라 시대의 화랑이라고 되게 그 뭐라 해야 돼, 좀 능력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들 모아놓은 집단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화랑들 우두머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꽤 유명한데, 뭐 죽지랑 기파랑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너무 아름다운데 하필이면 또 4명이서 몰려다니는 화랑 집단이 있었대요. 그 뭐라 해야 돼, 그 서클? 뭐 아무튼 뭐 친구들 4명, F4 4명이 있었대요. 그 이름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있을 거. 영랑, 남랑, 술랑, 안상이라고요. 4명의 화랑인데, 얘네 4명이 꼭 몰려다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사선이라고 부를 때 4명의 신선이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4명이요, 이 3일포에 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놀다가 떠났대요. 그래서 이 지명이 3일포야. 아니, 얼마나 잘생겼으면 지명까지 영향을 줬을까.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참고로 조금 더, 이 양반들 되게 즐겁게 놀았나 봐요. 그래서 이 그 영랑이요, 이 절벽에다가 붉은색으로 글씨를 이렇게 적어두고 갔대요. 이 글씨 내용이 뭐냐면, 참 이것도 기가 막혀. 영랑도 남석행이라, 이렇게 딱 6글자 적어놓고 떠났대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영랑등이 우리가 여기 놀다가 남석으로 떠났다라고 적어놨대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데 조선시대까지 남아있었나봐. 붉은 글씨, 아까 그 영랑도 남석행, 이게 완연한데, 우리 이거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대로인데 이때까지도 저 붉은 글씨가 남아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한데 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이 4명의 신선, 이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사흘, 아까 3일 머물렀다며,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렀을까? 계속 다시
죽은 신선 4명의 사선 화랑 4명을 추모하고 있다 정도 갑시다.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상을 시작합니다. 얘들이 여기 놀다가 어디 갔을까? 상상을 시작합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던가. 여기 한자를 봤더니 선, 신선이 놀유자 호수입니다. 영랑은 아까 봤던 그 영랑 같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조선시대 현 시점에서 저 4명의 화랑과 관련된 지명들을 떠올리면서 상상하는 거야. 여기도 다 거기 갔나? 하고 계속 볼게요. 청간정, 망경대. 청간정하고도 망경대는 또 뭔가 봤더니 그 관동치병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 관동 8경이 있었대요. 그 중에 2개랍니다. 그러니까 유명 관광지입니다. 그 몇 곳에 갔을까? 얘들이 어디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이 사선의 행적을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사선 행적을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으니까 추모하고 있다 정도 가시면 되겠죠. 근데 수업하신 쌤에 따라서 정철이 그만큼 사선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를 상상하고 있는 거다. 흠모하고 있는 거다. 약간 동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수업하시는 쌤도 계십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는 벌써 지금 꽃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3월이었죠? 접동새가 슬피 올 때에 자 꽃이 지고 있으니까 늦봄으로 넘어갑니다. 계절의 변화라고 수업하실 거고요.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겁니다. 접동새가 슬피 올 때 자 고전시가에서 접동새, 소쩍새, 두견새, 자규 다시 읊어드릴게요. 메모해놔. 접동새 내가 적으면 되는구나. 접동새, 소쩍새, 두견새, 자규, 기타 등등 이 새들 나왔다 그러면요 그 몇 가지가 전제가 깔려요. 일단 첫 번째 봄은 봄인데요 이 새들이 꽃이 질 때쯤 온대요. 1번 늦봄일 거고요. 2번 꽃이 질 때쯤 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봄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시어들입니다. 그래서 애상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거의 공식적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화자는 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졌고 2번 내가 슬픈데 얘가 슬프게 느껴져. 슬프게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감정 이입이 나타나는구나. 됐죠? 넘어갈게요. 낙산이라는 산의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 앉아서 공간 바뀌었습니다. 자, 의상대에 왜 갔을까? 일출 보고 싶어서.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밤 안 샜습니다. 자다 일어난 겁니다. 내용 위치 문제 주의하실 거. 자, 상서로운 구름이 신비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이 보이고 6마리의 용이 받치는 듯이 보인대요. 자, 이거 쌤 조금 표시를 해야 될 게, 자, 나 지금 바다 그린 거야. 바다 수면이야. 해가 뜨는 과정 생각해 보자고요. 해가 뜨는 과정 생각해 보게 되면 해가 뜨기 직전에 보면 다시 해가 뜨기 직전 보게 되면 해는 조금 떠올라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노을 진 것처럼 뭔지 알죠? 노을 진 것처럼 약간 뻘개지잖아. 신비로운 구름이 짚히는 것처럼 됐죠? 조금 더 갈게요. 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는데 문제가 수면 막 벗어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약간 끝에가 좀 약간 뭉개듯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굴곡진 것처럼 약간 좀 꼬이듯이 보이잖아요. 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이해 안 되면 애국가 영상 검색해서 보시는 거 추천. 동해바다 일출 영상 있을 거예요. 예, 요게 6마리의 용이랍니다. 6마리의 용이 드래곤. 이 용이 마치 그 받치는 듯이 됐죠? 자, 여긴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해라 그러면 임금 상징한다 그러죠, 그쵸? 그러면 이 6마리의 용은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가 돼버리잖아, 그쵸? 따라서 예, 충신을 상징한답니다. 앞에 나왔던 혈망봉, 망고대랑 같은 걸 상징하는 시어 찾으세요. 6마리 용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자, 해가 바다를 막 떠납니다. 이제 막 떠납니다. 왜 그림을 못 그릴까? 다시
막 떠납니다. 그러면 이 해 기운 때문에 막 주변이 막 와 일렁거리면서 막 아지랑이 피는 것처럼 막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렁거리는 것처럼 됐죠? 그림 알아볼겠죠? 넘어갈게요. 하늘 가운데 짙더니 가는 털에 해게 뜨다. 이렇게 이제 해가 완전히 수면 벗어나서 하늘 가운데 이게 딱 짙으니까는 이 햇빛이 와 엄청나게 밝은 거야. 햇빛이 얼마나 밝은지 머리카락까지 다 셀 수 있을 것 같더라. 정철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뭐 앉아서 겠죠. 이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머리카락 하나 하나 하나까지 저 밝은 빛 덕분에 다 셀 수 있겠더라. 빛이 아주 밝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임금이 저 다시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며. 그러면 해가 밝다라는 건 임금의 빛이 밝다가 돼버리잖아. 그쵸? 따라서 이 광명은 이 빛은 이 밝은 빛은 임금의 총명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수업하시는 쌤도 많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데 정철이 문득 걱정 하나 되는 거야. 뭐가 걱정이 되냐? 저 밝은 태양이 아마도 열구름 이 시어 꼭 기억하세요. 이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이 태양빛이 계속 세상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넌 왜 갑자기 뭔데 뜨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구름 하나가 얘를 이렇게 가려버릴까봐 이게 두렵구나 해요. 자, 임금의 눈을 가려버리는 존재겠죠. 이 구름은 당연히 부정적인 시어가 돼버리겠죠. 임금의 총명함을 가려버리는 나쁜 신하들. 그래서 간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갑니다. 앞에 나왔던 6마리 용하고 대조되는 시어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임금을 걱정하고 있네. 임금 걱정, 나라 걱정, 우국, 지, 정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현관펜 색깔을 즐겨찾기를 할 걸. 괜히 미안하네. 자, 이렇게 할게요. 묶어버릴게요. 자, 시의 신성. 자, 아까 시의 신성 이적선 기억하세요? 이름도 기억하시나? 이태백이라 그랬죠. 그쵸?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 뜻 꼭 기억합니다. 해타가 뭐냐? 가래침인데 그 이태백이 시 너무 잘 쓰니까 너무 마스터급이니까 얘가 각퇴 뱉어도 이것도 명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래침은 이태백이 남긴 시의 구절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계속합니다. 이 가래침만 남았는가? 천지간의 장한기배. 내가 지금 나도 여기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의역을 할게요. 천지간의 이야기를 혹은 천지간의 모습을 우리 이 정도로 의역을 합시다. 세상의 모습을 자세히도 하였구나. 뭐가? 이 이태백의 시 구절이 천지간의 이야기를 참 잘 담아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요. 이태백의 시를 인용한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해타가 뭐냐? 앞에 나왔던 아마돈 열구름 근처에 머무시라 이 한 줄이 이태백이 남긴 해타, 즉 시 구절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인용이 돼요. 시 구절을 이해하셨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하신 쌤들이요. 그 이태백의 요 시 구절 제목까지 설명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태백이 지은 등금릉 봉황대. 등극릉 봉황대라고 하는 시 구절 하나를 똑 떼운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시 구절이 천지의 모습, 즉 세상의 모습을 자세히 잘 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시 내용이 긍정적이지가 않았죠. 간신이 많아서 임금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는 내용이었잖아.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은 이태백의 시 구절 자체를 예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나라에 간신이 많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국 지정이 좀 잘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양 노을이 지고 있는 현산의 철쭉꽃을 밟고 밟아서 날개 달린 수레를 타고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를 날개 달린 수레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뭐냐 신선사상 이렇게 나타난다. 계속 나는 신선이야. 계속 할게요. 자, 경포로 내려가니 지금의 경포 호수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그 경포 호수가 요거 경포면은 저기 뭐냐 왜 석호라 그러죠. 해안 지형 중에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이였던 건데 발음이 안 될까? 여기 막 모래가 이렇게 퇴적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바다랑 불리는 호수가 생긴 거 경포호 석호.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심리빙환. 자, 심리라는 빙환이 뭐냐면요, 얼음처럼 하얀 비단, 이거를 빙환이라 그래요. 이거 그저 은유법입니다. 뭐가 심리빙환이냐면 호수가 멀리서 봤더니 반짝반짝하는 게 마치 얼음으로 된 비단을 바라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원경입니다. 그 심리빙환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장송, 키가 큰 소나무가 둘러진 속에 요 근처에 요렇게 소나무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둘러진 속에, 대충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둘러진 속에 실컷 펼쳐 있으니, 호수가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구나. 모래까지 셀 수 있겠도다. 물결도 잔잔하고 모래도 셀 수 있어. 수레가 요렇게 해가지고 호수에 가까워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한 줄은 근경이 되겠죠. 원에서 근으로 일어난 겁니다. 계속합니다. 고주 외로운 배를 해람 풀어내어서, 경포호수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배 한 척 이렇게 묶여 있었나봐. 이걸 풀어내어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요것도 경포호수 중앙에 보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자 하나 떠 있습니다. 자, 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다. 정자 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어. 여기 강문교랑 다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다리, 아이고 방향 잘못 그렸다. 잠깐만. 이렇게 다리가 있을 아마 여기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이야. 아무튼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넘어간 곳에 대양 동해 바다가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쵸? 동해 바다가 거기로다. 조용하다 이기상. 이 경포수가 너무 조용했어. 넓구나 저 경계. 여기서 경계는 수평선 얘기하겠죠, 그쵸? 수평선.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도 마찬가지 서리 가시면 되겠죠.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없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뒤로 갑니다. 홍장의 옛 이야기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자, 앞에서부터 고사 인용이 계속 나왔죠. 얘가 되게 특이합니다. 이 고사는요, 우리나라 고사입니다. 중국 고사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사입니다. 조금 참고 표시하고 얘기한다면, 옛날에 강원도 관찰사직으로, 이게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언제쯤이라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강원도 관찰사로 박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선비가 홍장이라고 하는 기생을 되게 사랑을 했대요. 사랑을 했는데 문제가, 미안해, 이 사람 이름이 계속 얘기 안 나. 박신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농담사서 홍장 죽었어 하고 박신한테 거짓말을 친 거야. 그랬더니 박신이 홍장 왜 죽었어? 그래서 슬퍼서 막 밥도 안 먹고 그랬나 봐. 아무튼 간에. 근데 친구가, 아니 난 거짓말 농담한 건데 얘가 너무 다큐를 들으니까 미안했나 봐. 나중에 박신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박신한테, 야 박신아, 오늘 다리 예쁘다 그러니까는 경포호수 야 와라, 여기 뱃놀이나 좀 하자. 그래서 박신이 갔나 봐. 그랬더니만 박신이 배 타고 쫙 가는데 여기 배 한 척이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 선녀가 한 명이 서 있어. 선녀가. 그래서 누구지 봤더니만 홍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꽁냥꽁냥 그러더라. 그래서 아무튼 사랑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이게 그래서 수업하시는 쌤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요.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있죠. 박신과 홍장이 홍냥홍냥 했던 거. 첫 번째 수이 뭐가 있냐면 아까 여기 너무 조용하다며. 근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꽁냥거려? 안 어울려. 그 고사의 내용과 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왜? 정철은 선비니까 어디 남녀가 꽁냥거려. 이렇게 수업하신 쌤이 있고, 참, 그렇지. 이런 분위기라면 저런 로맨틱한 스토리 가능하지. 인정. 조화롭다. 뭐가 됐든 간에요. 조화롭든 조화롭지 않든 간에 이곳의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됐습니까? 뒤로 갈게요. 강릉 대도시의 풍속이 좋구나. 자, 그 경포 정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강릉의 대도시 풍속 참 좋구나. 자,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 판단한 근거가 뭐냐? 절효정문이 뭐 옛날 보면 뭐 효자문, 효녀문, 아니면 뭐 연려문, 아니면 충신문, 유교적으로 조금 이 사람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해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동네에다가 문 세워져요. 그 문 세워주면 뭐 세금도 감면되고 그랬대. 아무튼 그 절효정문이 골짜기마다 벌어져 있으니 요게 판단한 근거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판단한 겁니다. 벌어져 있으니 비육가봉이 한자성어 외우십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성어 대평성대. 요 정도 한자성어가 중학교 1학년 레벨이면 고등학교 레벨 대평 내내 같은 뜻이에요. 평화로운 시대요. 그거랑 비슷한 뜻으로 강구 연월까지 기타 등등 연월 다 평화로운 시대. 이제도 있다 하겠구나. 됐습니까? 밑으로 가 있습니다. 진주간 죽서로 마찬가지 공간 바뀌었습니다. 진주간 죽서로 50천 흐른 물이 자 이렇게 절벽이 있고 난 절벽 다 이렇게 그려. 이 절벽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은 것처럼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죽서루라고 크게 누각하나. 이게 강릉인가 속초가 헷갈린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되게 예뻐요. 한번 가보세요. 좀 올라가야 돼. 아무튼 죽서루 앞에요. 이렇게 해서 강의하라는입니다. 이게 50천입니다. 이 50천의 흐름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이 50천 물이 흘러가지고 동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시냇물인데 문제가 가는 와중에 태백산이 이렇게 있나봐. 태백산이. 근데 문제가 이 산 그림자 태백산 얼마나 또 민족 명산이야. 이 그림자가 얼마나 그 산 기운을 담고 있겠냐 그거야. 근데 이걸 동해로 퍼 담아가고 있으니 정철이 보기에 아까운 거야. 저 그림자 차라리 한강의 목명이 지금의 남산입니다. 한강의 난산에 닿게 하고 싶구나. 왜? 여기 누가 있으니까. 임금님 계시니까. 따라서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 지정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왕정이 유언하고 왕께서 주신 그 임무, 왕의 여정, 왕의 임무, 즉 관찰사로서 해야 될 임무들이 유한 정해져 있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자, 지금 여기를 봤더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야. 관찰사로서의 역할, 관찰자 말고 관찰사로서의 요 역할, 즉 책임감과 풍경이 싫지 않니. 풍경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술 먹고 씻으면서 놀고 싶은 요 마음, 즉 인간의 기본적인 그 놀고 싶은 그 욕구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적 갈등 적어놓게요.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인지 정확히 이해합시다. 일해야 된다는 것과 이 인간의 놀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입니다.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 싫음까지 느껴. 대단하죠? 일해야 된다와 놀고 싶다 사이에서 이 씨름을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선택한 게 뭐냐? 이 생각까지 가요. 신선의 뗏목을 띄어 신선의 뗏목 이걸 띄어넣어서 두우로 향할까 써있는데 이 두우가 뭐냐면요, 북두성이랑 그 시리우스 자리에 그 견우성 큰 게 자리 견우성 시리우스
합쳐버리면 하늘에 있는 별 두 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오는 신선 세계를 의미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초월적 세계입니다. 여기로 향할까? 아니면 신선을 찾으려고 단혈. 여기도 전설 속에 나오는 신선들이 산다는 동굴입니다. 신선의 그러니까 여기도 신선 세계야. 여기에서 머물까? 정리를 하면 일도 해야 되겠고 놀고도 싶고 결정을 못 내리겠으니까 그래. 인간 세계를 떠나면 다 해결되겠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태도까지 보여버립니다. 아 정말 괴로웠나 봐요. 너무 괴로운 거야. 일해야 된다와 놀고 싶다 중에서 아무튼 간에 계속 갑니다. 자 일단 미리 축하할게요.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서 만양정에 올라가니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만양정에 올라가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자 여기 표현법 가볼게요. 뭐뭐 밖은 뭐뭐이니 뭐뭐 밖은 무엇인가? 1번 구조 비슷하니까 대구법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봤더니 잘 봐.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보게 되면 끝난 말로 다시 시작했죠. 하늘로 끝났는데 하늘로 시작했잖아.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연세법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게 연세법입니다. 정확히 이해합시다. 표현법은 얘들아 글자 외운다고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생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낯선 시 던져놓고 대구법이 어떻게 나타나니 연세법이 어떻게 나타나니 이해했니? 찾아봐 이렇게 요구하거든. 형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고 조금 더 가볼까?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점점 심화되고 있으니까 점층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그 망양정이란 요 정자에서 이렇게 정자에서 바다 쪽을 바라봤더니 바다 밖에 하늘 있고 하늘 밖에 무엇 있고 정말 끝을 알 수가 없더라 그거 표현한 거잖아요. 대구법, 연세법, 전치법 통해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지, 일망무제의 경지를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가도 일망무제 뜻이 끝을 알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노한 고래 누가 노래켰길래 붉거니 붉거니 어저께 구는가. 수업하시는 쌤에 따라서 진짜로 고래를 봤다라고 수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건 진짜 고래가 아니라 파도를 얘기하는 거다. 비유법입니다. 자, 이 파도가요, 그냥 파도가 아니라 노한 고래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납다. 파도가 되게 세게 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합시다. 붉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됐죠? 기상이 좀 안 좋은 거야. 날씨가 안 좋은 거야. 자, 날씨가 안 좋으면 가뜩이나 심란한 화자의 마음은 더 심란해지겠죠. 그쵸? 따라서 이 악화된 기상 상황은 화자의 내면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얘가 지금 심란하니까 날씨도 이렇더라. 됐죠? 은산을 꺾어내어서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육합 뜻 알고 갑시다. 온 세상 됐죠? 은산을 꺾어내었다. 자, 파도가 촤 이렇게 치잖아, 그쵸? 방파제 촤 치다 물보라 막 치잖아요. 은산을 꺾어내어서 파도의 모습이요. 온 세상에 내리는 듯 뭐가 온 높은 하늘 백설이 이 물보라가 막 내리는 듯이 이해하셨습니까? 요것도 그러면 다 비유로 보시면 되겠죠? 다 파도. 이것도 뭐 솔직히 파도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그냥 물보라라고 물보라? 물방울?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치긴 할 건데 어쨌든 뭐 파도입니다. 비유법, 은유법. 이 5월 오픈하는데 백설은 무슨 일인가? 출발할 때 3월, 지금 5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본사 2가 끝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지금 내용 정리를 해보면 본사 1은 금강산 여행이었죠. 지금은 동해를 유람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근데 참고로 수업하시는 쌤에 따라 교과서에 따라서 이 동해 바다가요.
그 외금강이라 해서 금강산 산 자체도 아름다운데 금강산 산줄기를 따라서 이어지는 바닷가 노선 그 해안 지형도 되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걸 외금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외금강을 유람했다 이렇게 수업하신 쌤도 계십니다. 이렇게 수업하신 쌤들은요. 그래서 앞에 어디 갔냐? 본사 1파트를요. 단순하게 금강산 이렇게 안 하고 내금강 내륙에 있는 안쪽에 있는 금강산 내금산이 된다 미안해 내금강 이렇게 수업하시는 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너무 내려갔다. 어디야? 어디지? 여기다. 예. 그러면 드디어 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쫙 뺄게요.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서 요 말을 좀 강조 표시 한번 할게요. 풍랑이 잠잠해지거늘. 아까 전에 악화된 기상 상황이요. 화자의 내면 심리와 관련이 있다 그 얘기했었죠.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졌다. 기상 상황 자체가 많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요 얘기는 화자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가 아니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해소되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해소될 것을 암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해소는 안 됐어요. 계속합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아까는 일출 기다렸죠. 이번에는 월출 기다립니다. 기다리니 서광천장 아주 긴 천장이라는 아주 긴 상서로운 빛이 그러니까 달빛 정도로 이해하자고요. 달빛이 보이는 듯이 숨는고야 말투 귀엽죠. 미안해. 숨는구나. 자 여기서요 이게 감탄형이거든요. 뭐뭐 하는구나 앞에도 몇 번 있었어요.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영탄적 어조란 말 나오면 틀린 말 아닙니다.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요. 달을 보고 싶은데 달빛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갑니다. 주렴을 다시 걷고 왜 옛날 이렇게 나 오늘 저 그림을 몇 번을 그리는 거냐? 이렇게 한옥집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 나한테 좀 시간 좀 줘. 나 좀 제대로 수업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한옥이 있으면 오케이 됐다. 문 손잡이 그 양반집인가 또 이게 되게 의리의리한 또 기와집일 거 아니야. 이렇게 기와집 이렇게 쫙 있으면은 주렴 커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뽕뽕뽕 왜 중국집 가면 촤락 소리 나는 거 구슬 달린 커튼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곶감 아니야. 커튼이야. 아무튼 요렇게 있죠. 이 주렴을 쓱 걷어내고 되셨죠? 색깔 다를게니까 쓱 걷어내고 됐죠? 걷어내고 섬돌 이게 섬돌이에요. 요게 섬돌이에요. 왜 옛날 한옥 보면 요렇게 해서 신발 놓는 데 있죠. 요게 섬돌 서는 돌 우리가 디딤돌이라고 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디디는 돌 계단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디디는 돌 섬돌 이것을 쓰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빗자루질하면서 여기는 이게 쓸고 있는 겁니다. 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할게요. 언제까지 기다렸냐? 계명성이 돋을 때까지 꼿꼿이 앉아 바라왔대요. 계명성이 뭐냐? 소누리말로 하면은 샛별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금성 비너스 됩니다. 새벽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샛별이야. 막 처음에 뜨는 별 새벽이 뜨니까 그러니까 얘는 밤샌 겁니다. 아까 일출 볼 때는 자다가 밤중에 일어났다 써 있었죠. 월출 볼 때는 밤샌 겁니다. 밤샜다? 잠을 안 잔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 봅니다. 그치? 밤을 새면 아침이구나. 계속 할게요. 자, 백년아 하얀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이게 달이겠죠. 비유법입니다. 달을 하얀 연꽃에 표현한 겁니다. 드디어 달이 떴습니다. 본 겁니다. 근데 밑을 봤더니 이리 좋은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여기 남들이 누구겠어? 백성들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아름다운 걸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애민정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애민정신 있으면 일을 하지. 몇 달을 놀러 다니셨어? 계속 할게요. 유아주를 가득 부어서 아까 정철이 자기 자신을 계속 신선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유화주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노을과 안개였나? 이슬과 안개였나? 잠깐만. 이게 하자가 노을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쨌든 그 전설 속에 보면 그 신선들이 마신 술이래요. 다시 이게 그 신선들이 마신 술이라는데 그 아마 노라고 안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신선이 먹는 술, 신선 먹는 술 이렇게 쓸게요. 신선사상 풍류 유화절에 가득 부어서 달한테 물어봅니다. 달한테 정철이 앉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의인법 가시면 되겠죠. 자, 뭘 물어봤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겠죠. 아이고, 다운표야. 그 다운표.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질문. 영웅 어디 갔으며? 자, 영웅이 누구냐? 이적선, 이태백 정도로 이해합시다. 이태백은 어디 갔으며? 사성. 아까 그 영랑, 남랑, 술랑, 안상 그 4명 있었죠. 그 F4 화랑 4명. 이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 자체도요,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추모하고 있구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아무나 만나서 옛 기별을 묻자 하니 이들의 옛 이야기, 소식을 묻자 하니 선산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이제 슬슬 일하러 가야지, 그쵸? 자, 지금 술을 한잔 하셨죠? 술 먹었으면 조용히 자야죠.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풋잠, 잠에 얼핏 들어갑니다. 즉, 지금부터 꿈속 얘기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꿈에 요 한 사람이 나더러 이른 말이 꿈에서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난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대사 표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A의 대사입니다. 그대를 내 모르랴. 그대가 B가 될 거고 내가 A가 되겠죠, 그쵸? 상계의 진선이라 어쩐지 나 신선 같더라. 역시나 나는 신선이었어. 자신 정치를 알려줬어요. 계속할게.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그릇되게 읽어두고 요 황정경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요게 그 도교에서 경전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선 라이센스가 있나봐. 신선들이 황정경이란 책을 달달달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쫙 해야지 그래야지 신선으로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정철이 신선이었을 때 황정경을 암송하다가 한 글자를 틀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인간 세상으로 추방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인간 세상에 내서 우리를 따라오는가? 여기 우리도 그러면 앞에 나왔던 신선 되겠죠. 지금 정철이 다녀온 걸 쭉 보면 신선 떠올린 얘기 되게 많았잖아. 막 서우 옛주인도 떠올리고 화랑 그 사선도 떠올리고 이태백도 떠올리고 왜 우리를 따라오는가 이해했죠? 잠깐만 가지 말아봐. 너 지금 꿈에서 나 만났잖아. 정철아, 너 지금 꿈에서 우리 만났잖아. 잠깐 가지 말아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봐 하면서 꿈에서까지 술 먹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A의 대사입니다. 자, 계속 할게요. 신선급이라 그런가 술 마시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 뭐 이 정도 낭만은 우리 있잖아. 그 이렇게 별 7개 이렇게 딱 떠가지고 맞나? 모양이? 아무튼 이거 선 닦으면은 국자 됐죠? 창해소 넓은 바닷물을 부어내서 넓은 바닷물 여기서 동해 바닥이겠죠? 아마 북두성을 쫙 기울여가지고 기울여서 술 쫙 됐지? 술 그래서 여기도 비유법입니다. 이게 조금 오바 같긴 한데요. 술 먹는 넌 왜 아까부터 계속 드냐? 잠깐만요. 술 먹는 스케일 자체가 거의 우주급, 대륙급 스타일로 먹어 되잖아요. 넌 잠깐만요. 나 한 번만 더 켜지면 화낸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작가가 술을 정말 좋아한다. 아주 호쾌하게 아주 상남자 스타일로 술을 먹는다. 이 작가의 호방하다는 게 또 뭔가 봤더니 뭔가 유쾌하고 뭔가 상남자스럽고 호탕함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구절이다. 이렇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글씨 알아볼만 했으면 좋겠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가 먼저 먹고 A가 되겠죠. 나를 먹이니 B 이 선어장 북두칠성으로 선어장이면 겁나 많이 마신 거야. 꿈이지만 나누니 부드러운 바람이 솔솔 불어서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구말리 높은 하늘에 잠깐이면 날겠도다.
신선하고 술 한잔 했더니 갑자기 양 겨드랑이에 바람이 싹 불어서 나를 들어 올립니다. 날 것처럼. 신선이 되어서 날아갈 것 같다죠. 이딴 것도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화등선 혹은 한 글자 더 집어넣어서 우화 이등선, 날개가 돋아서 신선이 되다 이 뜻이거든요. 자, 요게요. 소동파라고 하는 중국 신이 있습니다. 뭐 소동파, 두보, 이태백, 중국 유명한 3대 신입니다. 아무튼 뭐 내가 아는 3대야. 진짜 3대인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 부분이요. 소동파의 시 구절을 차용한 부분이래, 영향받은 부분이래요. 됐습니까? 자, 아무튼 영향받은 거래, 소동파의 시에서. 계속합니다. 중국 시인. 자, 아무튼 이제 정철의 답변입니다. 정철 대사입니다. 이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가 아니라 고루 나누어서, 골고루 나누어서. 자,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드는. 자, 지금 여기도 봤더니요, 백성들한테 일단 술을 먼저 나눠주겠다 이 생각을 했죠. 다시 여기 애민정신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 시험 문제 내시는 선생님에 따라서요, 요 단어 많이 쓰시거든요. 위정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요 말 되게 많이 쓰시는데, 위정자 그럼 정치인 정도로 우리 이해합시다. 정치인 관련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백성들 취하게 일단 만든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제야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꾸나. 여기까지가 대사 끝이거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다시 요 세 줄입니다. 세 줄인데, 일단 먼저 백성들을 먼저 책임지자 그랬으니까 관찰사로서 해야 될 것들 먼저 쫙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한잔하자.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는 거 우린 나중에 합시다. 풍류적인 삶 자체를 나중으로 밀어버렸죠. 아까 이 사람 내적 갈등 일어났던 거 기억하세요? 왕정은 유한한데 풍경이 못쓸미니. 풍류와 책무 사이의 갈등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있죠? 이 사람이 드디어 갈등이 해소가 된 겁니다. 자, 내적 갈등 해소한 방식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소가 됐냐? 일단 할 거 하고, 먼저 공적인 거 해결하고, 사적으로 우리 만나서 한잔하는 거 즐기는 거 나중에 합시다. 이게 한자성어로 선공후사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교과서에서 만약에 유자소전을 배우신 분이 있다 그러면 유자소전 앞부분에서 유제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히 이 내용이 나와요. 선천하 지우 이우요 후천하. 한자로 안 적는 겁니다. 못 적는 게 아니라 안 적는 겁니다. 한자로 적어도 어차피 안 적을 거잖아. 후천하, 지락이락이라. 천하의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하고 후에 천하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즐기겠다. 요게 지금 딱 이 사람 태도랑 똑같잖아요. 줄이면 선우 후락이 됩니다. 선우 후락이 됩니다. 이게 정철 관동별곡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성공후사, 선우후락 반드시 배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의 옥피리 소리가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드디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신선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옥피리 소리까지 빠바밤 아니지, 삐리리 삐리리 연주까지 해주나봐 밴드가. 근데 문제가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건가? 어제 들었던가? 아니야 그저께 들었던가? 긴가민가 하고 있죠. 내가 볼 땐 술 취한 건데 꿈에서 깨는 중인데 현실이고 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 사이에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한자성어입니다. 비몽, 사몽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잠을 깼습니다. 바다를 굽어봅니다. 한 줄 가볼게요.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요 문장이 다시 망양정에서 발보다가 술 먹고 잤죠? 깼죠? 깨고 나서 망양정에서 바다를 굽어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앞에 나왔던 요 말이랑 연결이 돼요. 잠깐만요. 앞으로 갈게요. 앞에 어딨냐. 여기 있다.
망향정 여정 표시하라고 했던 그 부분, 망향정 시작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하고서 의문 나왔었죠. 여기 의문 가졌었죠. 이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게 드디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끝을 모르는데, 깊이를 모르는데 끝을 어찌 알겠는가? 즉 끝을 알 수 있다 없다? 끝을 알 수가 없다. 같은 말 반복. 일망무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줄가 있습니다. 명월이 천산만락. 정확한 뜻은요, 1000개의 산과 10,000개의 낙, 마을이란 뜻입니다. 쌤은 그냥 온 세상 정도로 의역을 했습니다.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 없다. 그러니까 다 비추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좀 설명하기 조금 많거든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일단 이 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는 게요,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자, 이 작품에서 보게 되면 연군 지정하고 우국 지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까 망고대 혈망봉에서 하늘이 임금 상징했고 해가 뜨는 모습 볼 때도 해가 임금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온 달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밝은 달이 세상 가득 차 있다 이퀄 이 달빛은 임금의 은총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백성들 그 자체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금의, 아이고 임금이라고 썼다. 미안, 다시 쓸게. 임금의 은혜, 이것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2번 이렇게도 설명 가능합니다. 이 사람 꿈 얘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 사람 지금 꿈에서 신선 만났죠. 자기가 신선이라는 거 깨달았죠. 따라서 이 달은 하늘나라에 있잖아. 천상계가 되잖아. 즉 초월적인 세계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를 쓴다 그러면 신선세계 정도가 되겠죠. 이 달빛이 인간계, 즉 지상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비춰주고 있다 이퀄 이 두 개의 세계가 드디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신성계와 천상계와 인간계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라를 이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내용적인 해석은 끝나고요. 설명이 안 끝났어요. 자, 이 작품 갈래가가 가사라 그랬죠. 자, 이건 별표 치고 적을게요. 아까 학교쌤이 되게 디테일하게 수업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이 가사 나누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시기로도 나눌 수가 있고, 작가층으로도 나눌 수 있고, 주제로도 나눌 수 있고, 형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쌤은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일단 작가층으로 일단 나누겠습니다. 자, 작가층으로 나온다 그러면 양반 가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지은 규방 가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민층이 쓰는 잡스러운 약간 잡가 같은 평민 가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작품은 양반 정철이 지었으니까 양반 가사에 속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가셔야 되게 내가 이거 강조할 건데, 형식에 따라서 가사를 정격 가사랑 변격 가사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작품은 정격 가사입니다. 명칭에서 추론하셔야 돼요. 격에 정하다, 격에 맞춰서 딱딱 맞춰 쓴 게 정격 가사일 거고, 변격은 격에서 변화를 주었다. 약간 좀 틀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형태를 보이면 변격 가사가 되겠죠. 정격 가사랑 변격 가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지막 행입니다. 마지막 행을 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음수율을 따지셔야 됩니다. 메모하면서 할게요.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자, 음수율이면요, 글자 수 세는 겁니다. 글자 수가 반복해서 운율이 나타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그래요. 글자 수에 의한 운율입니다. 명월이 천산망락에 안이 비친 때였다. 3, 5, 4,
3이죠. 3, 5, 4, 3. 이 첫 번째 세 글자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뒤에 5, 4, 3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정도는 그래도 허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글자까지는 인간적으로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시조 종장에 나타나는 그 글자 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틀을 딱딱 맞춰 쓰는 평시조, 거기 종장에 나타나는 음술이거든요. 이 평시조의 종장 음술과 마지막 행의 음술이 동일하다? 정격가사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많이 벗어났어? 그럼 변격가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양감한 가사이면서 정격가사다. 됐습니까? 하고 쌤 3번 따로 적을게요. 이 작품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만. 내용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 작품은 여행 갔다 온 얘기를 쓴 기행 가사입니다. 그 밖에도 뭐 연주 가사, 아니면은 뭐 전쟁 관련된 전쟁 가사, 가난과 관련된 빈곤 가사, 뭐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참고로 기행 가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내용 요소를 골자로 합니다. 여정, 견문, 감상. 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라고요. 여정 간 곳이고요. 정화시키게 한 거야. 견문 본 것이고요. 다음 감상 거기서 느낀 거, 생각한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인들 학교에 서답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정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본문에 여정 다 찾아 쓰세요.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정 달달달 외우시는 거 당연히 좋긴 한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페이지가 13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작품에서 외우려 그러면 그땐 고통이거든요.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문제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해석이 되게 되면 갔는지 봤는지 정도는 읽어보면 해석이 돼요.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애매한 건 학교생활 여쭤보시고요. 자, 아무튼 여정은 반드시 한번 정리 한번 하실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습 활동이 보통 그 여정들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와, 길다. 2시간 걸렸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고생하세요.